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문학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터러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할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리터러시와 읽기의 개념을 소개하고 읽기의 두 가지 기능인 해독과 독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터러시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강좌에서처럼 영어 그대로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한자어로는 문해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 리터러시에서 리터는 문자, 글자를 뜻합니다. 즉 리터러시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자어 문해력에서 첫 글자인 문자 역시 문자, 글자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즉 문해력 또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 혹은 문해력의 기본 의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리터러시의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터러시는 그 기본 의미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읽기의 대상이 글에서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리터러시의 원래 의미에서 나아가서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인문학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에서도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리터러시, 즉 현상을 읽고 해석하기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그 첫 시간인 오늘 이 시간에는 리터러시의 원래 의미, 좀 더 좁은 의미, 즉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볼 텐데요. 그렇다면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읽기를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은 읽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읽기란 이 두 가지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읽기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바로 해독과 독해입니다. 첫 번째 해독이란 글자를 보고 말소리로 바꾸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독해란 읽은 내용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읽기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기의 기능은 해독입니다. 영어로는 디코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면 기호로 만든다, 부호로 만든다, 암호로 만든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뭐뭐를 벗긴다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 d를 붙이면 코딩한 것을 벗긴다, 풀어낸 것을 풀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해독, 디코딩에는 암호를 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도 사실은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즉 말은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음성 언어로 청각, 즉 귀로 듣는 신호인데요. 글자는 이러한 청각적 신호인 말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기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원래는 청각 정보인 말소리를 시각 정보로 바꾸어 놓은 암호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읽기의 해독, 디코딩이라는 것은 암호를 풀듯이 글자를 말소리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글자를 말소리로 바꾸는 것, 즉 글자를 소리내어 읽기 위해서는 글자와 말소리 간의 대응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문장 4개를 써놓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안녕하세요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아 글자가 아로 소리난다는 것, 니은 글자가 느로 소리난다는 것처럼 한국어의 글자들이 어떻게 소리나는지, 즉 각각의 글자들이 어떤 한국어 말소리와 대응하는지 글자와 말소리의 대응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두 번째 문장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라도 고민하지 않고 루비다 제구미라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국어의 글자, 말소리 대응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을 글자가 르 소리로, 우 글자가 우 소리로, 비읍 글자가 부 소리로, 이 글자가 이 소리로처럼 각각의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어의 글자와 말소리 간 대응 관계를 알고 있다면 세 번째 문장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H 글자가 흐 소리로, E 글자가 에 소리로, L 글자가 르 소리로, O 글자가 오 소리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세 번째 문장을 헬로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어로 쓰여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암호의 규칙을 모른다면 암호를 풀 수 없겠죠? 저는 아랍어의 각 글자들이 어떤 아랍어 말소리를 나타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글자와 말소리 간의 대응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번째 문장처럼 아랍어로 쓰여져 있으면 이것을 소리내어 읽는 것, 즉 해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만큼 글자를 읽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글자도 사실은 암호라고 했죠? 말은 저절로 배울 수 있지만 읽기는 배워야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읽기 교육을 받았음에도 글자를 말소리로 바꾸어 읽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독이 어려운 경우를 난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5에서 10% 정도가 해독의 어려움을 가진 난독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재로 알려진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톰 크루즈 등 많은 유명인들도 난독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난독은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말소리로 바꾸어 읽어내는 데에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글이 아닌 말로 들려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읽기 문제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 강좌를 계기로 주변 사람들의 읽기 능력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퀴즈입니다. 난독은 독해, 읽기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린 말이지요. 난독은 글자를 말소리로 바꾸어 읽는 것, 즉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그림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시나요? 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네, 실제 모나리자 그림과 좌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기 전까지 눈치채셨나요? 만약 눈치채지 못하셨더라도 전혀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두 같은 의자지요? 한쪽에서 보면 의자인데 옆에서 보면 의자 어디 있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의자가 바로 있든 뒤집어 있든 왼쪽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같은 의자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는 어떤가요? 왼쪽과 오른쪽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이처럼 글자의 경우에는 점, 선, 모서리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서로 다른 글자가 됩니다. 아까 글자라는 것은 청각, 즉 귀로 듣는 말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적인 기호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왼쪽에 니은 글자는 느라는 소리를, 오른쪽에 기역 글자는 그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글자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배우지 않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글을 처음 배울 때 리을 글자의 모양이 헷갈리셨나요? 혹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소문자 B와 D가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글자를 읽고 쓰기를 배우는 아이들은 이렇게 글자를 뒤집어서 쓰는 반전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뇌는 사물이 뒤집혀 있어도 같은 사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모나리자 그림이나 의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글자는 그렇지 않죠. 모양이 뒤집어져 있으면 다른 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은 반전은 글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읽기와 쓰기에 능숙해지면서 이러한 반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해독을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녹록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글자들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글자들이 어떤 말소리와 대응하는지, 글자와 말소리 간의 대응 관계를 모두 배워야 하는 것이죠. 처음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너무나 정성스럽게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능숙한 독자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읽기에 능숙한 독자들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단어를 통째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능숙한 독자들은 이처럼 긴 단락도 힘들이지 않고 심지어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쓰여져 있어도 전혀 문제 없이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독이 능숙해지면 무엇이 좋을까요? 이제 우리는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읽기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독해입니다. 독해는 영어로 reading comprehension을 말하고 우리말로 풀어서 읽기 이해라고도 합니다. 독해, 즉 읽기 이해란 어휘 지식과 구문 지식, 그리고 세상 지식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읽은 내용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독해, 읽기 이해를 위해서는 추론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추론해야 할까요? 여기에 짧은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잘 이해했는지, 독해를 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엄마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전날 동생과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토요일은 무슨 날이죠? 네, 엄마의 생일이죠? 우리는 이 답을 첫 번째 문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요일에 백화점에 가나요? 네, 금요일에 백화점에 갑니다.
여러분, 주어진 글에는 금요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맞히셨나요? 네, 앞문장의 토요일과 다음 문장의 전날을 연결해서 토요일의 전날, 즉 금요일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그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 문장 연결 추론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백화점에 가지요?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어진 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맞히셨나요?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런 것들을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빠진 정보들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빠진 정보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글을 읽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어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 지식을 이용해서 빠진 정보를 추론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종종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과연 읽기가 중요한가 혹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학 입학 시험을 치는 로봇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도로보군이라는 이름의 이 인공지능 로봇은 2016년 일본의 대입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요, 연구팀은 이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한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 로봇은 수학 영역에서는 상위 1%에 들 정도로 훌륭한 성적을 보였지만 국어, 영어, 사회처럼 독해 능력이 필요한 과목에서는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의미를 알 수 없고 문맥을 알 수 없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일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결국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처럼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추론해내야 하는 과목, 즉 독해 능력이 필요한 과목은 어려움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읽기의 두 가지 기능, 즉 해독과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종종 운전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운전을 처음 배울 때가 기억나시나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운전하는 방법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운전에 능숙해지면 어떤가요? 더 이상 운전 자체에 온 신경을 주의 집중하지 않아도 되지요? 운전이 능숙해진 후에 난 이제 운전하는 방법을 마스터했으니 더 이상은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운전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운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를 처음 배우는 해독 단계에서는
글자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과업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이 해독이 능숙해지면 이제 글자를 소리로 읽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읽은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읽기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을 위한 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능숙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이제부터는 읽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읽기는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강좌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터러시의 의미와 읽기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리터러시의 의미를 기본 의미와 확장된 의미로 살펴보았는데요. 리터러시의 기본 의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기의 기능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해독은 글자를 말소리로 바꾸어 읽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독해는 읽은 내용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리터러시를 다루게 될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것으로 인문학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 첫 번째 시간, 리터러시 이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